됐습니다. 책을 펴시면 손해보험의 기초. 그렇죠?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자, 손해보험자의 책임 665조 나와 있죠.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줄친 건 보상. 전에 이제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보상과 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상, 배상.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상과 배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씨가 틀리다? 그렇죠. 서로 해주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내가 그거를 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해주는 걸 보상이라 하고, 배상은 내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누구 항상 이렇게 생겼죠. 얘는 보험자고 피보험자, 이게 피해자 아니면 제3자라고 할게요. 여긴 피보험자, 얘는 보험자인데 얘가 얘한테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 잘못을 했어. 그래서 뭐 1억이라는 손해가 있었어요. 1억이라는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1억을 주죠. 그러면 얘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보상이란 얘기를 쓰고, 이게 없고 얘가 얘한테 잘못했잖아요. 1억을 얘가 줬어요. 이걸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잘못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걸 배상. 잘못이 있다, 배상, 없다, 보상.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어떻게 써야 돼요? 보상이라 쓰는데 우린 배상이라 쓰죠. 틀렸죠, 그게. 틀렸죠. 자동차 보상법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배상이라고 써요. 아니, 배상이라고 쓰잖아요. 자배법 해가지고. 그렇다. 읽어보시면 쭉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임보험과의 차이는 2번.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다. 그러나 임보험 계약은 사람의 신체, 줄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오늘 천천히. 신체 생명에 관한 보험으로 보험계약 당시에 정한 일정한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다. 정액 보장보험. 손해보험은 내가 손해보험만큼 그걸 하는 게 손해보험이고, 정액보험은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보험 들 때 너 다치면 얼마 하는 게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내가 손해본 거, 실적으로 손해본 거를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손해보험. 건물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면 90%가 손해보험이에요. 임보험은 예외적인 얘기를 할 땐 임보험 얘기를 하고, 항상 보험하면 손해보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요거는 뭐라 그랬죠? 보험의 목적, 객체가 되는 거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험의 목적. 보험 목적. 객체. 그렇죠? 보험의 목적이 건물이고, 피보험은 피보험자가 뭘까? 피보험자. 여기다 쓰고 2번 피보험자. 쉽게 말하면은 이 건물이 훼손되거나 불타면 우는 사람, 속상한 사람, 피보험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지나가 제3자가 이거 불났다고 슬퍼해요? 좋아하지, 불구경한다고? 그렇죠? 근데 피보험자는 불나면 어때? 슬프잖아요. 그 사람 피보험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건 안 나오니까. 피보험자, 불나면 속상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어차피 보험 가액, 보험 금액 했죠, 저희가.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험 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험 금액. 보험 금액.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은? 그렇죠. 누가?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계약자죠.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정한 거예요. 이 건물을 얼마 할 거냐.
불나면 최고로 얼마 할 거냐. 보험 금액이라고 하고, 보험금은 불났을 때 실제로 받는. 그렇죠. 실제로 이게 만약 1억짜리예요. 1억. 1억이라는 이제 보험 나면 1억까지는 줄게. 보험 전손 났을 때. 전손이라는 건 다 불탔을 때. 분손은 조금만 불탔을 때. 전손 났을 때 1억, 최고 한도로 1억을 할게. 그죠? 근데 불났는데 한 1,000만 원만 불났어요. 요 정도만 탔어. 요렇게, 요랬을 때. 요걸 분손이라고 하거든요. 요때 1,000만 원. 이거를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금. 실적으로 받는 거. 얘는 최고 한도.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 가액이라는 놈이 또 나와요. 그거 하기 전에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을 할게요. 한 번이 피보험 이익. 너무 낮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구나. 자, 여기 의 한번 보세요. 668조.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나왔잖아요. 보험 계약을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보험 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하나여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피보험 이익이란 나오죠.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 여기까지 경제적인 이익. 되셨어요? 피보험 이익.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얘하고 관계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얼마냐 금전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아니,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 하는 거예요. 이 보험 들었을 때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냐,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가액은 아니, 가액은 얘를 금전으로 평가한 거예요. 얘하고는 그냥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 이거 이해관계가 있는데 얼마 정도 될까? 이건데 가액은 그걸 금전으로 딱 얼마, 1억, 2억, 3억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액할 때 어떻게 해오냐,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가격. 실제적인 건물 가격. 그렇죠. 시세가 얼마냐. 그렇죠. 가액은 그냥 가격이다. 예? 가치평가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건물 얼마짜린가? 시장에서 얼마 파냐? 이게 1억이냐 2억이냐 시장 가액이 있잖아요. 시장 가는데 이 물건 얼마일까요? 그러면 뭐 100원, 200원 그 시장 가격을 얘기하면 돼요.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액이 뭐냐면 피보험 이익을 안 보이는 거를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냥 얼마냐? 그걸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그냥 시장에서 얼마 팔리냐? 물건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봐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가격. 그래서 이 건물이 1억이에요. 팔리면 1억, 매매가 1억대. 그러면 가액이 1억이다. 됐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가액이 1억이에요. 이 1억이에요, 이게. 팔리면 1억인데 보험 금액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정해요? 1억 밑으로 정해.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정하는 거야. 그냥 일미적으로 얼마 할래? 그래서 1억이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5천만 원 할 수도 있고 8천만 원 할 수도 있고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얘랑 비교해서 얘가 크냐 해가지고 이게 초과보험이냐 중복보험이냐 뭐 일부보험이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단 가액은 물건 가격,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보험 금액은 보험자하고 계약자가 얼마, 최고 한도 얼마 정한 게 보험 금액. 피보험 이익은 얘랑 갖는 경제적 이해 가치. 그죠?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얘를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그게 뭐야? 돈으로 얼마짜린데? 얘하고 경제 가치인데 얼마짜린데? 돈으로 딱 나타난 게 가액. 쉽게 말하면 가격. 이 건물이 얼마냐? 가격. 되셨죠? 그래서 줄치는 거는 자, 보험 계약의 목적. 요거를 자, 이해관계 뭐예요? 왜 얘하고 경제 이해관계가 왜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 이거는 보험의 목적은
건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보험을 왜 드냐?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계속 저기 하시면 돼요. 자, 보험의 목적은 건물 자체, 이 자체. 피보험 이익은 보험을 왜 드냐? 보험 계약의 목적. 똑같은 보험 계약의 목적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해요. 너 건물에 보험 왜 들었어? 이유가 있잖아요.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그래서 얘를 추상적이니까, 주관적이니까 너 얼마짜리야? 가격을 매긴 거. 가격을 매긴 거.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다. 쭉 보시면 피보험 이익의 G 나오죠. 손해보험. 그거 있죠. 밑에 손해보험. 두 번째 보면 절대적 불가결 요소다. 없으면 안 된다. 그거만 줄쳐요. 그냥 없으면 안 된다. 넘기세요. 뭐 절대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여기 있어. 얘는 지나가는 삼자인데 이 건물이 마음에 든다고 보험을 들 수 있다 없다? 보험을 못 든다 그랬잖아요. 왜 못 든다 그랬어요? 요게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얘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만약 이게 들 수 있으면 지나가다 그냥 보험을 들은 거예요. 바로병원 마음에 드네. 바로병원이 마음에 들어요. 화재보험을 들은 거야. 얘 이름으로. 그러면 얘는 뭐 하겠어요? 불 내로 다니지. 불 내로 다니지.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통에 불 지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보험을 못 든다. 보험을 못 든다. 생명보험하고 틀려요. 우리는 생명보험하고 틀린 거지. 그럼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험은 되죠? 되잖아요. 아무나 들 수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돈은 아들이 타게끔 다 할 수 있잖아요. 생명보험만 사망보험만 빼고. 그죠? 쭉 넘기면 되고. 생명보험 나오죠? 뒤에 이제 인보험 파트에 다시 할 건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없어도 된다. 그러면 요거 이해해야 된다 내가 물어볼게요. 자, 인보험이라는 놈이 있어요. 인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인보험에서는 가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같이 할 수 없잖아. 너 얼마짜리야? 너 얼마짜리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액이란 뭐예요? 피보험 이익이잖아요. 피보험 이익이 뭐예요? 보험의 목적. 이거를 금전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인보험에서는 얘가 뭐라 그랬죠?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을 평가한 거잖아. 그걸 금전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평가가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이. 그죠? 너 100만 원 줄게 죽을래? 1억 줄게 죽을래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이 없다. 피보험 이익이 없다. 그래 나중에 이제 초과보험, 중복보험 나오죠? 그게 형용이 안 돼요. 왜냐? 요게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요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다른 시험에도 나온다고 요거. 곱게 나올 때 다음 중 피보험 이익의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경제성, 2 적법성, 확정성.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 시험은. 이건 쉽게 나오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 정도 하면은 가면 한 90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들어가야지. 여기서. 경제적 가치, 경제성. 자, 옆에 금전 산정이 가능하다.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됐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러나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칸. 그냥 다 읽죠. 시간 많으니까 오늘.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하나요.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으로 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에는 소유권, 물권, 채권 등 법률상 관계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상실 이익이라고 그랬죠. 같은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있죠. 거기서 줄 치세요. 경제적 가치가
가치를 가지지 않는 도덕적, 종교적, 감정적 이익 등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당연하겠죠? 나 종교적인 신앙이 깊어요. 나 얼마짜리예요? 할 수 없죠? 이익의 적법성. 네,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간 보면은 민법 103조 나오죠.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103조 보면은 적법해야 돼요. 내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잃을까봐 보험을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적법성. 요게 문제가 생기니까. 도박은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103조 있잖아. 민법의 103조. 반사회적인. 그렇죠? 확정성.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험이 판례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도 가끔 나오는 게 기초적인 거 옛날 거 가끔 나와요.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확정성이라고 있어요. 피보험 이익 중에 확정성. 뭐가 나오냐? 확정은 언제 확정돼야 돼요? 확정되는 게 피보험 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자, 읽어볼게요. 피보험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를 볼상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존재 또는 소속이 이미 확정되거나 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고가 발생, 적어도 동그라미 적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뒤에 하면 그래서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자동차 보면 자동차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딱 이렇게 있어요. 요때 체결을 했어요. 2010년에 자동차를 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자동차예요. 자, 자동차를 샀는데 19년에 사고가 났네요.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이랬을 때 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만약 요때 1억이다. 1억. 요때는 10년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짜리 됐을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예를 들어 이제 2천만 원. 2천이었을 때 2천은 해줘야지. 2천 막 했을 때 얘 평가했을 때 가액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가격이라 해. 가격 했을 때 이 가격을 해야 돼요. 이 가격이 2천을 해야지. 당연하죠. 그 얘기야. 가액을 산정했을 때 이때 체결시로 할 거냐 아니면 사고시로 할 거냐. 당연히 사고시로 하죠.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그냥 적어도 그 말 하지 말고 사고 났을 때 가액을 하겠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옆에다 써놔요. 계약 체결시가 아님. 이해되시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시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옆에 4번 피보험 이익의 기능이 뭐냐? 옆에 두 번째 칸 보면 피보험 이익을 기준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범위 이걸 정하고 보험계약의 동일성 여부, 초과 중복 보험을 뭐 판단한다. 줄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피보험 이익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흥결의 효과. 흥결이라는 거 잘못된 거. 피보험 이익이 흥결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계피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선의이면 중대한 가시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줄치고 선의, 반환 이렇게 줄치세요. 계약자, 피보험자, 선의, 반환. 자, 피보험 이익의 흥결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 보험자가 부담인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이익이 있는 애. 그렇죠.
이익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무효를 주정해서 안 주는 게 보험자가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 이익의 흥결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신인층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자,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효란 처음부터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무효 사유로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내가 준 거, 네가 준 거 다 같이 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나도 받은 거 있으면 주고 그래 무효예요. 그게 무효.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얘 보험자예요. 보험자. 보험자는 무효가 하면 뭘 줘야 돼요? 보험사고 나면 보험사고 보험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보험료도 받았잖아요. 얘가. 보험료도 받았죠. 얘도 받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면 이걸 다 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이해되죠? 이거? 무효.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잘못하면은 원래 이제 보험료 낸 거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도 되는. 이해돼요? 보험자가 안 줘도 돼요.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원래 무효는 다 줘야 되는 거죠. 주고받고 한 거 다 줘야 되는데 계약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랬을 땐 주는 거. 제일 흔한 게 사기. 일부러 사기 치려고 보험을 들었어요. 걸렸어요. 사기가 왜 안 될까요? 법성. 발음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엉기 때문에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무효가 되면 다 반환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잘못했잖아요. 계약자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돌려줘도 돼요. 보험자가 보험료를 안 돌려줘도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 것도 초과보험, 중복보험도 계약자가 잘못하면은 보험료 안 돌려줘요. 무효가 돼도. 자, 손해보상의 의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좀 화이팅 하시죠. 이게 원래 내 파이팅한 강사인데 이거 나까진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화이팅 하시고. 어렵진 않죠. 앞에 다 이제 들어본 얘기죠. 쭉 넘어가면 손해 발생해가지고 667조 있죠. 상실 이득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은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양측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삽입하지 않는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인과관계 675조. 사고 발생 후에 목적면 시 그는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될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준다, 보상한다. 이것도 옆에 딱 그냥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딱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요만큼 수리비가 나왔어요. 응?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A 보험사에 한 1,000만 원 외제차니까 1,000만 원 이제 보상 수리비가 나왔는데 이걸 청구하면 주잖아요. 근데 얘가 깜빡하고 보상을 안 한 거야. 그냥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집에 떠뒀는데 한 일주일 후에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린 거지. 이제 태풍의 물에 이제 쓸려 나가가지고 얘가 없어진 거, 전손이 되는 거예요. 태풍 해주는데. 옛날에 태풍 그런 거 안 했는데 자동차 보면 해주거든요. 딴 걸로. 아우 괜찮다. 전쟁 나가지고 이거 훔쳐갔어. 군인이 뺏어간 거야 국가로. 아우 괜찮네. 전쟁 나가지고 군인이 이걸 이제 뺏어간 거예요. 그냥 사고 난 차를.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도 자 처음에는 보상하는 손해로 사고가 났죠. 1차는 보상하는 손해로 났고 2차는 전쟁은 면책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면책이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얘가 갔잖아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상하는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났을 때 전손됐을 때 어떻게 되냐. 요거는 보상해야 된다.
근데 글씨 이제 글로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죠? 요 얘기예요. 그 675조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78조. 그래서 면책사유 나오죠. 손해보험에서 면책사유 사유가 나오는데 보험의 목적, 객체잖아요. 건물의 목적이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 인하여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성질이나 하자 같은 거, 예를 들어 이게 보험의 목적이 설탕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진짜 그림하고는 이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해. 예. 바나나인데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썼잖아요. 이게 노래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험사고예요? 아니죠. 자연적인 소모,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면책 사유 해가지고 그때 나온 거 있잖아요. 고의, 절대적 고의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성질이나 하자 또는 자연 소모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주겠다. 그래서 요 안에 그런 것도 많아요. 이것도 그러지만 이거 설탕이나 소금만 그런가? 설탕이나 뭐 같은 거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잖아요. 이런 건 안 주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번 보면 손해보험은 보험계약 통칙에서 정한 면책사유, 고의나 중과실, 전쟁 이런 거 외에도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에 인한 손해를 면책한다. 밑에 거는 나오죠? 송아인, 선박, 가망 능력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손해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산정 기준 676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할 때와 곳. 그러니까 때와 곳을 그냥 때냐 곳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시기라고 써요. 그냥 시기. 그럼 발생한 시기. 그걸 때와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때와 곳의 가액. 가액은 가치, 그냥 가격. 원래는 가치평가 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격이 얼마냐. 가격에 의해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신품가액,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거의 보험자가 해요. 그래서 저거 우리 손해 그 뒤에 나오는데 우리 손해사정 비용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증권이나 약관 같은 거 만들 때 비용은 보험자. 다 보험자가 하는 거야. 다 보험자. 자, 두 번째 이걸 분실하고 또 해주세요. 그럼 때 계약자고 계약자가 하는 건 이거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보험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자. 산정은 보험자가 한다. 그 보험자 또 요것도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계약자가 한다 그래가지고 손해액의 산정의 원칙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어디 갔어? 우리 1년짜리 자 자동차가 여기서 했는데 요쯤 되면은 요게 구형이 됐잖아요. 감가상각이 된다. 감가상각. 예? 그 금액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가치의 하락 있죠. 가치의 하락. 손해액의 산정의 원칙은 가치의 하락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손해액의 산정은 가치 하락.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예외적인 손해액 산정. 그래도 많이 들어본 얘기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 용어 정리해진 거 있잖아요. 그 계속 보세요. 익숙해져야 돼, 얘랑. 똑같아요. 이때 2010년에 보험 들었는데 사고가 2019년에 사고 났다. 2019년. 19년. 이 사고 났을 때 원래는 요만큼 지나간 거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가상각 안 하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인데 여기에 1억인데 아까 얼마 1억 맞나? 얼마 준다 그랬죠? 2천.
원래 2천인데 2천을 줘야 되잖아요. 요게 1억을 다 줘요. 원래 손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만 주기로 한 거잖아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얘를 주는 게 있어요. 신풍가액이라고 써요. 그냥 시장가액, 신풍가액, 재조달가액. 그때 했었죠, 그냥. 감사합니다. 자, 그거 있죠. 얘를 주는 거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래는 2천 주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얘를 줄 때가 있다. 왜냐면은 너무 차이 나서 한 9,500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나? 9,500이니까 그냥 1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보험 같은 거. 부속품 만약에 그거 부속품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얘 구하는데 뭐 2천만 원 구해요. 들어요, 더. 그리고 중고를 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1,000만 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깎아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줘버리는 거야.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그렇죠. 올해는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손해보험 손해산 뭐라고 나왔지? 거기에 위배된다. 실손보험에 위배된다. 그거 나왔잖아요. 얘도 하나의 저기예요. 보험 계약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나 나왔죠. 예외적인 손해의 산정 방식 해가지고 그러나 찾았어요? 가동 유지 목적의 기계보험 나왔죠. 대체 비용 담보 특약을 약관을 통해 신가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가보험 똑같은 얘기예요. 신가보험 재조달보험 똑같은 얘기예요. 용어가 신가보험 들어봤죠, 그때. 그죠? 그 자동차 보험에서도 도덕점이 크지 않은 신차 6개월 미만 다 준다 그랬죠. 신차 손해 담보 특약을 부과하면 신풍가액으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신차 나오면 있잖아요. 그 6개월 안에 사고 나면 새 차 주세요. 새 차를 준다고. 새 차 줘요? 새 차 줄까요? 안 주는데요? 원래 이거 특약 들어야 돼요? 누구는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는데? 특약을 아예 들어서 나와요, 요새는. 단점이 뭐예요? 언제 줘요, 이거? 주긴 줘요. 견적에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1억에 몇 프로가 나와야 주는 거예요. 범버떼기 하나 그거 안 줘. 그쵸? 그거 몰랐죠. 우리는 그냥 새 차를 바꿔드립니다. 그러면 다 주는 줄 알잖아요.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배웠죠? 안 하면 안 되지. 그쵸? 안 하면 왜 안 될까, 그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딱 얘기하면은 그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는 게 뭐라 그랬죠? 해줄게 말은 해줬는데 안 해주는 거. 무슨 언인데? 금반. 그렇죠. 시험 문제 나와요, 올해. 작년에 안 났을 거 올해 나와요. 금반원. 해줄 것처럼 얘기했으면 해줘야 돼요. 자, 여기 기평가보험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기평가보험. 평가를 먼저 했다. 먼저 했어요. 평가를. 그러니까 평가를 먼저 했다는 게 뭐예요? 이 가격을 안다는 거죠. 평가 이거 얼마짜리야. 처음 할 때 보험 들 때 이거 얼마짜리 정한 거예요. 그럼 가격을 안다는 거죠. 그죠? 가액을 정해놨다. 됐죠? 처음에 요거를 평가를 했다. 가격을 정해놨다. 그렇죠? 기평가 보험이나 보험 가액 불변경 주의. 야, 이거는 진짜 요걸로 할게요. 요걸 딱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때 체결할 때 이거 얼마 자동차 얼마 이렇게 자동차 점점 찌그러지네. 자, 자동차를 얘 사고 나면 얼마 준다 그랬어요. 사고 났을 때 가액을 한 거잖아요. 가액, 가치, 가격을 정한데 이걸 미리 정한 거야. 너 사고 나면 무조건 얼마 줄게. 체결할 때 정한 거예요. 그 먼저 평가를 했다. 기평가보험. 됐죠? 근데 얘가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얘가 1억인데 여기 사고 나면 얘 평가를 한 거야. 약간의 너는 무조건 사고 나면 1억 줄게. 됐어요? 무조건 1억 줄게 했는데 사고 났는데 2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네, 처음에 얘는 그런 거야. 들자마자 너는 무조건 사고 나면 언제 사고 나든 보험 기간에 사고 나면 1억 줄게 미리 정한 거예요. 기평가보험.
됐죠? 그러면 사고 나면 얼마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되죠. 근데 딱 또 기대할 게 있어요. 2천만 원이잖아요. 얘랑 정했어. 1억을 줘야 되는데 얘랑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랬을 땐 이거로 해라. 판결. 그래서 아까 신품 그 네. 차도 신차도 그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걔는 이제 견적 수리비의 몇 프로 이상 해야지 주겠다 그거고, 얘는 원래는 기평가이기 때문에 사고 나면, 그러니까 다시 자, 원래는 사고 나면 요 시점에 가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는 미리 정해놓은 거야. 미리 보험 체결 시에 얘는 무조건 사고 나면 1억을 줄게. 1억을 줄게. 그러면 사고 나면 1억을 줘야 되는데 또 단서가 있어. 얘랑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이거로 해줘라. 이해되시죠? 원래는 요때 주는 게 맞는데 얘는 정한 거야. 사고 나면 무조건 1억 줄게. 언제 사고 나든. 보험 기간 안에만. 근데 사고 났어. 막상 사고 났는데 1억을 줘야 되는데 얘랑 너무 차이가 나면 얘로 준다. 이게 판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보험자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판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만약에 8천 정도 된다. 그러면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줘요. 근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얘 줘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판례가 그래. 판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를 줘야지. 그렇죠? 얘를 주는 게 맞잖아요. 계약자가 불이익한 거. 그렇죠. 자, 예외적인 손해 방식 쭉 나왔죠. 그래서 옆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 비용은 누가 해야 되냐? 자, 손해 보면 그러니까 손해액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손해액 평가할 때 누가 이게 금액이 들잖아요. 누가 돈 줘야 돼요? 보험자 무조건. 보험자. 손해액 산정할 때 누가 준다? 보험자가 준다. 이 차가 건물로 할래, 건물.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상식. 자, 이렇게 써. 자, 이 건물이 1억짜리, 1억. 1억짜리인데 번개에 맞아가지고 얘가 이만큼 날아갔어. 얘 날아간 거예요.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얘 얼마예요? 얼마예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1억인데 8천만 원만 나왔어요. 8천.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상식.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기존의 가치가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거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 잔조물 있잖아요. 걔를 빼면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얘 얼마야 구해도 되는데 실제로 왜 가로 붙여가지고 할 거예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1억짜리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 얘를 빼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고, 자, 보험 체납과 보상액 공제. 이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보험자가 677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 기인이 도래하지 아니할 때에도 보상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얘가 사고가 나서 2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계약자한테, 피보험자한테 줘야 되는데 얘가 보험료를 안 냈어요. 얼마씩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데 2달이 밀려 있어요. 2달. 2달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거 까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까고 줘야 돼요. 네, 그 얘기야.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얘가 1월 30날 내는 거야. 1월 30. 30날 말일날 내는데 사고가 15일 정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15일 났어. 그러면 얘가 15일 있다가 까고 줘야 돼요? 아니면 요때 까고 줘요? 그때만 한 달치만 까면 되는데. 네? 안 까해도 한 달치만 까면 되겠지. 뭐. 두 달치를 안 낸 거. 한 달치? 하여간 보험료가 200만 원 밀려 있어.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200만 원 밀려 있어. 얘가. 보험료를 내야 돼요. 200만 원이 밀려 있을 때 보험사고 나서 얘가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피보험자한테. 이랬을 때 이 사고 난 게 15일쯤이야. 보험료는 언제 낸다? 30. 그러면 30일까지 기다리고 빼고 줘야 되냐? 아니면 이때 빼고 1,800을 줘야 되나? 30일까지 기다렸다 원래 줘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요때 줄 때 이것까지는 빼고 줘라. 상식적으로 그냥 해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이거 지급할 거 빼고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놈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15일 사고 나면 그때 안 받은 거 있으면 연체된 거 있으면 빼고 나머지를 준다. 연체된 것만 넣을게요. 그렇죠. 연체된 거. 예? 됐어요. 자,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금지란 보험, 우리 처음에 보험 모르시겠죠? 자, 보험이란 것은 내가 손해 나는 거 있잖아요. 최고가 뭐예요? 손해액을 우리가 다 저기 하는 거잖아요.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자, 우리가 손해가 1억이면은 우리가 이익 받을 수 있는 게 1억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같이 감소해 되는 것만 보상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넘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상식이에요. 이게 이득금지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외적인 게 있어요. 1억 손해를 봤는데 1억 넘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비면 저기 밑에 보면 이득금지의 예외 규정이 있죠. 신가보험, 대체비용보험. 신가보험 계속 나오죠. 예.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 초과분을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수리비가 이게 만약에 한 1,000만 원이죠. 수리비가 1,200 나오죠.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많이 차이가 안 나면 해준다. 그렇죠. 원래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이면 가액이 1,0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건데 현저하게 차이 안 나면은 이놈의 현저가 뭔지 알아요? 현저하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저하게 차이만 안 나면은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득금지 아니잖아. 넘었잖아요. 두 번째, 기평가 보험 제도나 아까 보험가의 불변경 원칙 했죠. 안 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 생명보험의 정액 지급. 생명보험은 암보험 10개 들면 얼마 줘요? 다 주잖아요. 원래는 손해보면 10개를 만약에 A, B, C에서 1, 2 쭉 해서 10개 들으면은 1억 나면 어떻게 준다?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주는데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는 거죠. 왜? 왜일까요? 왜? 얘는 이게 없어요. 가액이라는 놈이 없잖아요. 가액에 평가할 수 없는 거 사람이. 그리고 정액이에요. 정액. 그러니까 얼마 줄게 딱. 딱.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제 보험 가액 불변경 원칙이라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해상보험에서 나오는데 한 번 가액을 정하면 바꾸지 마라. 기평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임 개시가 언제 하냐. 우리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돈 받을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가액을 정하지가 않아요. 가액 정할 수도 있고 못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액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이 값어치, 이게 배예요. 이거 배처럼 생겼죠. 이걸 물건을 싣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싣는데 물건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직 안 실렸어요. 그러면 얘 얼마짜리예요? 1억. 오케이. 1억. 얘는 1,000만 원. 이랬을 때는 가액을 얘랑 실었을 때 금액을 봐야지 얘 따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얘가 이렇게 다 실렸을 때 요거를 보험 가액을 보겠다. 가격을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체결은 이때 한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안 실렸을 때 체결만 한 거예요. 그냥 가액은 아직 값어치는 모르는 거 아직. 근데 얘가 이렇게 실었을 때 실고 있을 때 요쯤에서 가액을 정한 거예요. 가액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갔잖아. 그럼 바다로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이때를 그냥 가액 정했죠. 이걸 끝까지는 가겠다. 바꾸지 않겠다. 별거 아니에요. 불변경하겠다.
바꾸지 않겠다. 이해되죠? 중간에 경영 그 나중에 하는데 경유되면 땡. 뻥뻥 들렸다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유할 때 처음에 이제 해상보험에서 할 거거든요. 2로라고 해, 2로. 잘못 갔다. 그럼 면책이에요, 면책. 재밌어요. 이게 한국이잖아요. 이게 아메리카.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해상보험 들 때. 근데 이제 선장이 쭉 가다가 잘못 간 거야. 졸았어. 이렇게 갔어. 그래서 잘못 왔네. 후진해서 다시 와서 이렇게 갔어. 면책.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쿠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 면책. 해상보험에서는. 해상보험의 면책이에요. 이걸 1호라고 그러거든요.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와서 정상 궤도로 와도 나중에 이제 해상보험에서 할 거예요. 해상보험이 거의 3문제에서 4문제 나와요. 올해도 그랬죠. 적하는 뭐예요? 예. 적하가 이 배는 해상이고 이건 적하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박이라고 그러고 이 적하를 물건들. 이것도 그냥 택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택배 아저씨. 물건. 택배 부르잖아요. 물건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을 적하라 그러는 거야. 적하. 우리는 물건, 보험물. 얘는 적하. 보험가액이 배랑 적하랑 같이 포함된 게 보험. 틀리지. 틀려. 예. 근데 그러면은 막 택배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면은 내가 본사에 그게 싣고 나왔잖아요. 예. 싣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싣고 나왔어요. 예. 그냥 배달하다가 예. 하고 또 배달하면 또 거기서 또 맡기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또 싣고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 그럼 그거 평가는 그거 나중에 운송보험에 하지. 괜찮아요. 그 경유를 예. 기름을 넣기 위해서 경유하는 것도 면책이 되나? 여기서요? 네. 여기서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상식적으로 기름을 어디다 놓을까요? 이만한 배가 움직였어. 어디로 갈까? 그 기름 넣는 배가 와서 넣어주고 가. 비행기처럼? 자,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배는 딱 했는데 가막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만큼 가면 기름이 얼마큼 있고 선장은 누구 있고 뭐하고 그 지도 있고 그게 있어요. 만약 그게 잘못됐다. 면책.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지. 여기서 만약에 기름이 1000리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000리터가 필요한데 얘가 1리터뿐이 안 넣었다. 얘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면책. 어차피 면책. 근데 운송보험 있잖아요. 육상으로. 얘는 이제 바다. 육상을 하는 애는 좀 틀려. 걔는 쭉 가다가 우리 병원에서 용현동에서 만약에 고월동으로 가자고 이렇게 쭉 했는데 오토바이도 가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 쭉 가다가 여기 막힐 것 같으니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갔어. 이건 괜찮아. 육상보험에서는. 육상보험이 그렇게 경로를 정해놓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 예.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 비교해서 5가지만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3문제가 토시 안 틀리게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얘네는 판례가 없어요. 그냥 법조문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1호 했을 때는 면책이다. 이거 준비 안 하면 면책이다. 그리고 무슨 용어만 용적한다고 그러죠. 용선자들 이렇게 올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잘못하면 면책이다. 그런 것만 외우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개념이 안 되면 어려워. 근데 시험 문제 맨날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올해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나와요. 되게 쉬워. 이거 맞춰야 돼요. 우리가 총론했죠? 지금 50% 다 끝난 거예요. 계약법의 50%가 아니고 손사 1차 시험의 50%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손사이론이나 어법도 거의 잘 들어와요. 지금이 많이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데 많이 들어와요.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렇죠? 됐습니다. 오늘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너무 먼저 배워가지고 다음 달에 시험 전에